화난 얼굴만 자꾸 나니까 일반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되게 방송보다 잘생겼다 그래요. 원래 부드러운 사람인데 광야에 나가가지고 집회나 이런 네 광장에서 그러니까 뭐 또 집회 연설이라는 게 그렇죠. 이렇게 임팩트도 있어야 되지만 강한 좀 골치 아픈 얘기를 많이 예. 하잖아요. 조금은 선동적이고 과격한 얘기도 많이 하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선고가 내일인데 예. 뭐 탄핵된 지 약 3년 만에 이제 또 됐잖아요.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데 탄핵 3년을 맞은 소감과 대법원의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으신지. 지금 뭐 정확하게 탄핵 소추로부터는 뭐 한 10개월, 2년 10개월, 그 다음에 탄핵 등은 2년 한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결국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거짓 선동 업무였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진실한 내용을 접하지 못하고 그냥 그 언론 방송, 특히 이제 광장에서 나온 얘기들 이것이 팩트에 의하지 않고 그냥 마녀사냥식으로 가버렸잖아요. 2년 반 지난 지금 검찰, 특검, 재판부에서 다 했지만은 뇌물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다. 결국은 말을 정유라한테 삼성이 말을 줬나 안 줬나, 네. 3마리를 36억에 줬나 안 줬나, 사용권을 받았나 안 받았나로 기결되는 거예요. 여기는 국정원 특활비는 또 별도로 하지만은 국정원 특활비 또한 전직 대통령들이 관례적으로 다 했던 거고, 그거는 국정원법에 나와 있어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걸 일방적으로 검찰에서 사적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기사는 사적 사용한 것만 나왔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사적 사용이 하나도 없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기사 묻혀버렸다고. 지금 2년 반 지난 지금 실질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은 게 있느냐. 실질적인 국정농단의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국정농단으로 대통령직을 그만둘 뒤에 할 그 정도의 그게 있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뭐 그 당시에 촛불의 주동자들 그냥 그 일반 언론에 의해서 뭐 그 참여했던 분들이 아니라 그것을 주동명하게 촛불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그 뭐 촛불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은 쿠데타다. 왜냐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항상 헌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딱 헌법적 가치가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촛불은 무법지대였고 그것은 민중민주주의를 요청했고 사회주의를 주장한 거예요. 사회주의가 답이다. 혹은 대통령에 대한 정확한 제명도 없이 그냥 몰고 가버렸는데 특히 12월 19일 날 국회에서 탄핵소추할 때 그 탄핵소추 하는 내용 자체가 전부 신문 찌라시 가지고 한 거예요. 이게 헌법재판관이 국회 탄핵소추 전체 안 중에서 거의 3분의 1을 고쳐가지고 다시 올리려고 할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국회 탄핵소추도 제가 정세균 의장한테 대통령을 탄핵하는 문제인데 그러면은 반론권을 줘야 될 거 아니냐, 토론을. 정세균 의장 다 막아버렸어요. 아예 국회에서 토론조차도 하지 않고 뭐 때문에 탄핵하는지도 20대 국회의원은 몰랐던 거예요. 국회의원 자체가 이 탄핵 내용을 모르고 그냥 휩쓸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회 사상 대단한 치욕적인 국회 결정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도 국회의원들한테 물으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느냐 몰라요. 그냥 촛불에 그 광풍이 넘어갔다. 뭐 지금은 이제 국민들이 2년 반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검찰에서 그 헌재라든지 쪽에서 할 때 딱 한 줄이에요. 이영렬 그 특별검사 쪽에서 특검이 아니죠. 특별본부에서 딱 한 줄이에요. 최순실과 공모하여. 그 한자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 버렸어요. 그 최순실과 뭐를 공모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 한자를 가지고
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탄핵에 동조했던 사람들도 도대체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몰라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단한 오점을 남겼다. 저는 그래 보는 입장이고, 지금 2년 반 지나서 대법원 판결,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인데, 결과적으로 오늘 신문에 다 나오는 거 보면 국정농단이 뭐가 있었느냐 없어요. 결론은 뭐냐? 자, 이재용이가 말을 36억 말을 그냥 줬냐? 사용료를 사용을 했냐? 대통령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재용이가 말을 준 거하고 대통령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재용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만났을 때 한마디도 어떤 문제가 없었어요. 성계 문제에 대한 얘기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걸 뭐라고 표시했느냐? 우리나라 재판 역사상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어요. 내가 말을 하지 않아도 너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것은 소위 말하는 묵시적 청탁이라는 건 독심술이잖아요. 독심술. 저 사람이 얘기를 안 해도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 대통령은 대통령 앞에서 뇌물의 얘기를 돈 문제를 꺼낸다든지 청탁의 문제를 못 한다는 것은 대부분 기업의 총수들은 다 알고 있다고.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묵시적 청탁이라는 명목으로 걸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판결에 저는 뭐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는 뭐 이것을 무죄로 판결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 그것이 뭐 파기환송되든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형이 그대로 되든 뭐 별 의미가 없는 판결이다. 지금 정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봤을 때 재판부가 상당히 고민에 들어갔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정권이 상당히 이제 완전히 추락하는 상태가 되니까 이 상황들이 지금 1년 전 뭐 재심하는 과정 뭐 지금 뭐 근 10개월 만에 열린 거 아닌가요? 정확한 건 잘 모르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은 대단히 다르다. 단지 하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해진 거예요. 자, 현직 대통령의 뇌물이 직접 건넨 것도 아니고 최순실의 딸의 정유라의 말을 가지고 지금 얘기가 공전하는 것은 이건 코미디다. 현직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뇌물 한 푼 밝히지 못하고 제3자의 최순실의 정유라 말에 대한 뇌물을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코미디다. 국정원 특활비 벌써 다 밝혀졌잖아요. 국정원 특활비 본인 성계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선거 개입, 경선 개입 2년 받았잖아요. 그 관례적으로 그 다 개입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다 교감을 하는 거죠. 정당하고 정당의 이제 대통령 자당 대표 대통령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도 비서관들을 다 빨리 내보내지 않습니까? 대통령 오른팔이라는 사람이 연구원장을 맡으면서 막 동서남북 다 다니고 있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집어서 그렇게 위반했다 그러면 앞으로 정권도 마찬가지다. 이거는 어떤 대통령도 여기에 굴레 못 벗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관례가 법으로 정해놓고 이런 전임 관례들이 이렇게 많았잖아요. 좀 뭐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쭉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관례가 없어서 뭐인데 그거는 관례적으로 다 했던 문제를 이거를 법조국 잣대를 갖다 댔잖아요. 앞으로는 대단히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앞으로. 그러면 앉아서 말 한마디 야 너 어디 출마해 어떤 얘기할 때 비서관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개입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이. 그래서 그 문제는 아무튼 이 세 가지 국정농단, 그다음 특활비, 그리고 선거법 개입, 선거 개입 문제 이 세 가지는 지나쳤다. 지금까지의 대통령의 그 상황에서 지나친 판결을 가지고 갔고 그것은 짜맞추기식으로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요즘 이번에 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이제 최순실이랑 또 비서관인가 대화 녹음이 정호성? 예. 그것은 대단히 왜곡됐다. 왜 왜곡됐느냐?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사예요. 자기가 대통령을 좀 안다고 떠들고 다니는 그건 모르지만은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꼼짝 못합니다. 그것이 다 모든 사람들이 물어보면 다 알아요.
최순실이 밖에 가서 대통령을 좀 안다고 떠드는 그거는 모르지만은 대통령 앞에서는 아무튼 말투가 그런데 그거는 정호성 보고 얘기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정호성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목소리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대통령은요. 정호성이 아니라 비서 누구한테도 말을 안 놓습니다. 대통령 말을 안 놔요. 우리한테도 말을 안 놓습니다. 말을 높이지. 그런데 그것을 최순실과 정호성한테 말론 그 목소리를 가지고 대통령이 앉아 있으니까 대통령은 아,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게 대통령 어법이에요. 최순실이가 정호성한테 하는 얘기를 대통령한테 하는 식으로 그 장면도 모르고 녹음만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왜곡됐다. 의도적인 왜곡이라는 거죠. 누구한테 다 물어보세요. 대통령은 말을 놓지 않는다. 박정희 대통령도 아버지 대통령도 비서관한테도 말 안 놨어요. 박근혜 대통령 누구한테 말 안 놓습니다. 말을 존칭을 쓰지. 비서관 누구한테도 말을 안 놔요. 그런데 그 녹음 파일 하나를 가지고 깠잖아요. 우리 그거 들으면서 웃었다 했지. 야, 또 너무 뭐야. 앉아있을 때 태도나 이런 걸 다 봐야 되잖아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도 들어야 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어법은 정호성이한테도 말을 안 놓는 어법인데 그걸 가지고 최순실이한테 그렇게 했다고 갖다 대는 것은 그것은 대단히 잘못 왜곡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최순실은 뭐 아는 사람 다 최순실이 대통령의 집사지 집사. 그 이상 아니에요. 본인이 들고 다니면서 했는 건 모르지만은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대통령한테 그러니까 속였을 거 아니에요. 어디 뭐 독일 문제 그런 적 없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물으면 불불불 도망가는 그 정도의 사람인데 그걸 왜곡했잖아요. 최순실이라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거는 특히 그 녹음 파일 그거는 대단히 의도적인 왜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재판에도 무죄 선고 촉구 집회를 벌일 생각이신가? 우리 태극기 집회 이제 141차 네. 집회를 합니다. 아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그것은 재판부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역사에 남을 재판이고 네. 앞으로도 역사가 이 재판에 대해서 헌법재판 결과도 마찬가지고 대법원 재판도 마찬가지. 역사가 주시하고 있다. 올바른 판단을 해라. 올바른 재판을 하라는 거죠. 이제는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왜 재판부에 나오지 않고 옥중에서 투쟁하면서 저렇게 한마디 말씀을 안 하시는가. 그것은 역사의 심판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수록 대법원 판결은 역사의 판결이 된다. 그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이 25년의 형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지 그런 문제까지도 재판부가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깥에서 지켜보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연말 사면설이 꾸준히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뭐 사면에 잣된 칼은 문재인 정권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뭐 사면을 해달라 말아라 뭐 이런 의미도 없고 단지 하나 지난번 형집행정지를 올렸을 때 그때 사실은 병원에 가셔야 된다. 지금은 대단히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다. 저는 뭐 매주 편지를 쓰잖아요. 매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전달 사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몸 상태가 훨씬 더 나빠졌다. 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도 힘들다. 그게 이제 뭐 디스크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겨울에 이방 배 정도가 접견실이잖아요. 네. 이제 저 면회실이잖아요. 저 끝에 난로 쪼매난 난로 이렇게 놔도 피부가 따가워서 못 있어요. 그 정도의 상황이라고. 그러면 빨리 치우라 그럴 정도의 상황이니까 대단히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지난번 사실은 형집행 정지를 통해서 병원에 가서 뭐 어디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해줬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심했다. 지금 뭐 검찰총장 됐지만은 그 당시에 중수부장이죠. 그거는 잘못된 그거다. 지금이라도 뭐 사면 문제는 뭐 우리는 거론할 문제가 아니고 형집행 정지를 통해서 병을 고치는 것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권 탄압 얘기가 나오고 정치 보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백악관 출입 기자가 그저께 발표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것은 인권의 문제다, 이제는. 그게 이제 급속도로 늘어나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형집행정지나 사면의 문제가 거론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거는 이제는 정치 보복이 너무 지나치다. 혹은 인권 문제까지 간 거다. 이렇게 이제 세계 여러 군데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급속도로 늘어날 겁니다, 앞으로.